네, 이용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러시아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 22일 러시아 모스크바 도심 외곽에 있는 대형 공연장에서 총격 테러에 이은 방화가 발생해 현재까지 137명이 사망했다는 이슈입니다.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거잖아요. 지금. 예,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 사건이 발생한 공연장의 타버린 잔해 속에서 인명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요. 앞으로 총 사망자 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좀 그 사건을 좀 추려서 지금까지 전달을 해주시죠. 예, 현지 시간 3월 22일 금요일이죠. 지난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크로커스 시청 콘서트홀에서 러시아 밴드 피크닉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공연장의 티켓은 6,200장이 판매되었다고 하는데 사건 당시 정확히 몇 명이 콘서트장 내부에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고요. 네. 아무튼 오후 8시부터 시작하기로 된 이 콘서트가 막 시작될 무렵 4명의 무장괴한들이 돌격소총으로 무장한 채 콘서트장에 침입해서 군중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지금 SNS에 현장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너무 끔찍한 영상들이 지금 인터넷 여기저기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시청을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아무튼 간에 괴한들은 입구부터 콘서트 홀로 진입할 때까지 무방비한 상태의 시민들에게 계속 총격을 가했고요. 이것도 모자라서 휘발유를 건물 여기저기에 뿌린 뒤에 불을 붙이곤 범행 시작 18분 만에 준비된 차량을 타고 빠르게 도주했습니다. 근데 다 잡혔잖아요. 네, 결국 잡혔습니다. 러시아 조사위원회는 이 핵심 용의자 4명이 모두 모스크바 남서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브리안스크 지역에서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포함해 이 사건 관련자 총 11명을 검거했다고도 말했는데요. 이어서 푸틴 대통령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으며 이들이 국경을 넘으려 시도했고 우크라이나 측과 접촉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이제 배후설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우리가 시켰다 지금 자차고 나선 데가 있지 않나요? 예, 있죠. 총격 직후에 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 IS의 분파인 이슬람 국가 호라산 이른바 ISIS-K가 네. 이 사건의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용의자 4명의 IS 활동 사진과 콘서트장 테러 당시 바디캠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테러를 자신들이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런 IS의 주장을 무시한 채 공격자들이 우크라이나로 탈출을 시도했고 우크라이나 쪽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창고가 마련돼 있었다. 이렇게 이런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반응은 어떤데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뭐 이런 반응인데요. 미하일로 포돌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우크라이나는 결코 테러 사용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전쟁에서 모든 것은 오직 전장에서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오히려 아니 이거 러시아의 자작극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이 근데 사전에 테러 경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쪽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미국은 작년 11월부터 러시아 내에서 공격을 준비하는 이슬람 국가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주 전인 3월 7일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이 모스크바에 사는 미국 시민들에게 극단주의자들이 모스크바에서 콘서트와 같은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행사를 표적으로 공격할 계획이 임박했다는 보고가 있다. 미국 시민들은 한동안 대형 집회를 피하라. 뭐 이런 내용의 이 경보까지 발령을 했다 그래요. 네. 다만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 비서관은 이번 테러가 미국 쪽이 그동안 주시하고 있던 정보와 이 같은 맥락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러시아는 무시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미 정부 관계자들은 경고 의무에 따라서 러시아에 관련한 정보를 넘겼다고 합니다. 경보 의무가 뭐냐면 미국 정보기관들은 테러 등 중대한 위협에 관한 정보는 적성국일지라도 러시아일지라도 제공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지켰다고 하는데 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런 미국의 경고를 받고도 이 경고가 명백한 협박이고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불안정시키려는 의도를 담은 도발적인 선전선동이라고 일축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용의들 잡혔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매체에 의해서 용의자들의 신문 영상도 또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용의자들은 지난 4일 튀르키예에서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에 입국을 했고요. 텔레그램을 통해서 누군지 모르는 인물로부터 50만 루블, 한화 7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무기와 장소를 제공받은 뒤 이런 대규모 테러를 저질렀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돈의 절반이 이미 자신의 은행 계좌로 선입금됐고요. 나머지는 범행 이후 이체되기로 약속됐다고 덧붙였습니다만 제가 이 인터뷰를 좀 보니까 잡힌 사람들마다 각기 또 이야기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니 730만 원 벌자고 그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네. 참, 아이고.
아무튼 이게 푸틴 당선된 직후잖아요. 예, 그렇죠. 푸틴 대통령이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선에서 이제 당선이 돼서 5선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현대판 짜르 이렇게 오른 지 불과 며칠이 안 돼서 모스크바 심장부가 이 테러에 의해 뚫린 상황이 됐는데요. 참 어쨌거나 이게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아, 도대체 민간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 왜 민간인들한테 이럽니까, 도대체 제가? 저도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아, 이인수님이 잔인하고 끔찍합니다라고 이렇게 예. 지금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테러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일방적 폭력이고 만행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예. 테러는 민간인을 향한 테러는 계속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지구촌의 현실인 거죠.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임금님계의 캔디님이 언제나 피해는 죄 없는 국민들 몫이네요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바로 이게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점 확인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캐스트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